자, 우리 이번에는 테이블 분석을 우리가 본 적이 있는데요. 데이터가 있으면 이제 이거를 도수분포표라든지 격자 형태의 컨티뉴어스 테이블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보기 좋게끔 요약하는 방법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콘솔 창에만 그 결과가 나오니까 텍스트 기반으로 된, 그래서 보기가 별로 안 좋았었는데, 이거를 갖다 좀 우리가 HTML 파일 형식이라든지 보기 좀 좋은 그런 형태의 구조로 좀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걸 하는 방식을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 우리 교재에 있는 물론 우리 교재 통계 분포표에 대한 것은 엑셀 가지고 제가 거의 작성해서 교재에 실은 건데 이 R을 가지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X테이블이라는 패키지예요. 그래서 만약 없으면 여러분들이 인스톨 패키지 X테이블 해서 이거를 하면 되고, 그래서 샵 버튼을 했는데 나는 이미 내 시스템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걸 안 한 거고, 여러분들의 경우는 이렇게 해서 샵 버튼 없앤 다음에 이거를 실행시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돼 있으니까 그걸 놔두고 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잠시만요. 자, 그래서 우리 라이브러리 X테이블에서 쓸 수 있는 형태를 돼야 되겠죠. 예. 자, 하나의 example은 이 아이리스라는 데이터가 이 R에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리스가 뭔가 여러분들 한번 보시려면 상당히 많은 우리 교재로서 많이 쓰는 교육 자료로서 많이 쓰는 데이터인데, 여기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아이리스 데이터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셋이라는 기본 이 R에서 제공되는 형태의 데이터를 모아놓은 폴더, 그러니까 패키지가 있는데 거기 거예요. 그래서 에드가 앤더슨이라는 사람의 아이리스 데이터인데 붓꽃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래서 보라색 형태의 꽤 아름다운 꽃인데, 이것이 꽃받침과 꽃잎의 너비와 길이에 따라서 종이 세 종으로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태가 뭐 버스칼라, 버지니카, 뭐 이런 형태대로 이제 있는데, 요것들에 대한 데이터예요. 그래서 그 데이터인데, 그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일단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불러들인다라는 개념의 의미가 아이리스 데이터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내 시스템 안으로 데이터를 불러들이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는 데이터 많지 않을 때는 C, 컴바인 함수라고 하는 컨카티네이트 함수라는 C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직접 입력해서 내 시스템으로 들어오게 한다든지, 그렇게 된 걸 다 모아서 데이터 프레임 구조로 만든 형태도 이그젬플 해봤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많을 경우에 데이터를 불러들이는 방법, 데이터 파일이 있을 때 이렇게. 그 다음에 웹상에 있을 때는 우리가 경로를 잘 지정하면 웹 주소를 잘 하게 되면 데이터 있는 주소로 그럼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또는 이것처럼 이 R상에서 제공된 형태의 어떤 패키지 안에 이렇게 있을 때는 그 패키지가 구동된 다음 데이터셋 자체는 구동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디폴트로. 그래서 데이터에서 읽어드리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해서 보면 데이터가 들어왔는데 아이리스 데이터가 정말 들어왔는지 보려면 이걸 불러보면 되겠죠. 그래서 아이리스를 런해보면 이런 식으로 150개의 형태의, 여기서 좀 세팔 랭스 페탈 세팔 랭스 위스 페탈 랭스 위스, 그러니까 가로 세로, 그러니까 너비 길이죠. 꽃받침과 꽃잎의 너비 길이에 대한 4개의 정보하고 어느 종인지 스페시스가 나오거든요. 셉토사, 버지니까, 버스칼라 세 종류가 있어. 50개씩. 그래서 이 데이터인데, 나는 이 데이터를 다 볼 게 아니라 위에 부분의 형태만 보고 싶다 할 때는 이것처럼 헤드라는 함수를 쓰면 돼요. 그러면 다 보여주지 않고 10개, 여긴 디폴트 10개가 디폴트가 아닌데 원래 6개가 디폴트인데 10개를 보여주시오, 이런 말을 할 때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표로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꽤 처음에 보면 복잡한 문법적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아주 간단하네요. 어느 타입으로 할 거냐, 뭐 이따가 캡션을 넣을 거냐, 뭐 등등, 로 네임은 줄 거냐 말 거냐, 뭐 등등 하고, 이런 형태의 데이터를 프린트 하시오,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프린트를 HTML 파일 형태로 하고 파일명을 제공하는 거고요. 이런 형태. 그래서 요걸 한번 처음에는 당연히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대로 몇 번 쓰다 보면 요 옵션이 이런 걸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한번 우리가 내가 지금 불러드린 데이터, 즉 우리 폴더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11주차 CDF 테이블이라고 하는 요 파일을 지금 우리가 기동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 안에는 요 정도에 대한 데이터 R 스크립트라든지 한글 파일이라든지 엑셀 파일이라든지 PPT 파일, 요거 해서 둘레 6개 파일만 있는 상태예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이 폴더에서 이거를 더블 클릭해서 지금 여기 구동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일도 이것처럼 다운표로 묶어서 경로 지정 없이 하게 되면 이 폴더 안에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번 결과를 볼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 옵션들을 통해서 우리 프린트를 했으니까 뭐가 결과가 나온 것 같지 않아요. 보통 프린트 하면 여기다가 콘솔 창에다 이런 것처럼 프린트 한다는 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고 어디도 없어요. 자, 그런 건 어디 있냐면 우리가 지금 이것을 파일로 HTML 파일 형태대로 파일로 끄집어내시오 했기 때문에 이 콘솔 창에 출력값을 보여주지 않고 그 폴더에 가면 이처럼 이렇게 파일 하나가 형성된 걸 볼 수 있어요. 나는 이제 크롬이 디폴트 돼 있어서 크롬 아이콘이 떠 있는데 이걸 더블 클릭하면 그래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쪽에 대한 데이터 부분 일부를 좀 꺼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서 우리가 HTML 파일 형태로 끄집어내서 이런 것들 블락 지정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읽어드려서 여러분들이 엑셀 자료든 어디든 다 끌고 갈 수가 있죠. 엑셀로 불러 읽을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도 이제 했는데 이렇게 된 데이터 4개의 변수를 갖는 것을 테일로 주고요. legs도 4개의 변수, height 이렇게 4개의 변수예요. 그래서 그 3개를 묶어놓은 것을 데이터 프레임 D로 했어요. 그래서 데이터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 같은 옵션에서 똑같은 방식이에요. 그래서 해서 이렇게 다 구동을 하게 되면 이번에는 뭐냐면 실전도 cd 22ex.html이야. 그래서 그 폴더로 가보면 이건 좀 없앨까요? 폴더로 가보면 이게 생긴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생겼거든요. 내가 하는 시간에. 그래서 이걸 더블 클릭해 보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데이터를 우리가 HTML 파일 형태대로 이 테이블을 만든 거를 꺼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example들 여러분들 좀 해보시고요. 내가 여기 좀 해보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보여주고 싶은 거는 표를 만드는 거예요. 누적 분포표. 당연히 누적 분포표는 단순하게 표를 만들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컴퓨터를 쓸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또는 고학년 계산기를 쓰게 된다면 이 확률 분포표 함수는 그 계산기 아니나 컴퓨터에 내장화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표를 내가 직접 구성해서 볼 때 이렇게 이제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형태대로 이제 했는데 자, 정규분포표를 만들려면 Z값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 확률값이 있어야 되죠. 그걸 갖다 만든 거예요. 그런데 Z의 확률값만 하면 2칼럼이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교재 표를 보세요. 2칼럼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11칼럼이죠. 결국 Z값에 0.00부터 시작해서 0.09까지 10개에다가 Z의 첫 번째죠. 그래서 11개의 칼럼이고 밑으로는 40개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소유점 한 제짜리까지 해서 2칼럼으로만 데이터 Z하고 확률을 주면 이 종이가 남죠. 그리고 더 가봤자 40개, 400개를 우리가 실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종이가 남으니까 이거를 칼럼을 갖다 소유점 2채짜리 개념으로 진행해서 만든 거거든요. 자, 그 아이디어를 그냥 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복잡해 보일 수는 있겠는데 여러 가지의 어떤 특별한 형식들의 기호도 있고 표현 방식도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R 가지고 할 수 있다 정도까지 이제 보는 거니까 제목도 주고요. 그 다음에 디지트도 4자리로 좀 제한한 거고요. 등등을.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 해보면 결과만 좀 볼게요. 그래서 길이상도 그렇게 길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니까 잠깐만요. 이 정도. 정규분포만 형태를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정규분포를 갖다 표로 만드는 과정이 다예요. 간단하거든요. 사실 따지고 보면 Z값에 대한 범위를 주는 거고요. 0. 자, 우리 교재에서는 표준 정규분포표를 2개를 줬어요. 그런데 왼쪽과 오른쪽 2개일 필요가 없죠. 대칭성에 대한 걸 이용하면 오른쪽 표든 왼쪽 표든 하나만 있으면 돼요. 즉 Z값이 0보다 큰 쪽 또는 작은 쪽 한쪽만 있으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한쪽에 대한 것만 했어요. 그래서 0부터 3.49까지 0.01 단계로 가게 되고 이 피노름 함수는 그래서 우리가 소수점 넷째짜리까지에 대한 라운드 함수를 그려내는 거고요. 그걸 매트릭스 형태로 행렬 형태대로 데이터를 받아놓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칼럼 수는 10개로 한다는 얘기고 등등 이런 옵션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행을 해보면 여기서도 뭔가 잘 진행돼서 에러 메시지 없이 잘 깔끔하게 온 걸 볼 수 있어요. 그 얘기는 잘 진행돼서 그 결과가 우리 파일에, 즉 폴더 안에 파일로 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폴더로 가보면 이게 생긴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더블 클릭해 보면 이런 식의 그래서 제목부터 시작해가지고 물론 제목 크기 규모가 다 줄 수 있죠. 그래서 Z가 0.0인 상태부터 0.01, 그래서 0.1씩 증가하게끔 하고 있고요. 밑으로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는 0.00에서 0.01, 0.0에서 0.01씩 증가하게끔 그래서 10단계 그래서 오른쪽으로 10개의 칼럼에 Z값이 11개의 칼럼 밑으로 0부터 3.9까지 3.4까지 했네요. 3.4니까 더 할 수도 있겠지만 뭐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등등. 그래서 하게 되면 이런 정도의 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퀴즈를 본다든지 이럴 때 계속해서 거기에 본 교재에 표를 기준으로 한다 이런 말을 쓰는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채점하는 경우라면 뭐 0.1 정도 차이 나고 뭐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표에서도 그렇고 계산상에서의 어떤 뭐 오류라고까지 하긴 좀 그렇고 반올림 사정이라든지 등등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컴퓨터를 채점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여러분들 퀴즈 같은 거를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0.001만 달라도 우리는 컴퓨터 채점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라도 같은 값을 갖게끔 하려면 기준값이 같아야 돼요. 그 기준값이 같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은 사실 소유점 넷째 자리까지 하면 거의 비슷하게 맞습니다. 근데 특별한 몇 개 포인트에서 반올림 정책에 대한 어떤 차이라든지 계산기마다 또는 프로그램마다 계산하는 어떤 방식들의 약간의 차이 때문에 소유점 넷째 자리가 달라지는 경우가 일부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서로 다르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걸 다 커버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 교재의 표를 중심으로 해서 계산하고 그걸 기준으로 한다는 말을 언급하는 거고요. 그 기준이 없다 손 치더라도 표를 관련해서 봐야 되는 거는 당연히 우리 교재에 있는 표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정도만 좀 보시는 거고요. 여기도. 자, 그럼 T분포, 정규분포 했으니까 T분포 해봐야 되겠죠? T분포도 유사해요. 정규분포랑. 그 방식만 좀 다를 뿐이지. 정규분포는 Z하고 확률만 있으니까 두 개의 변수만 있으면 되는데 T분포는 T값과 확률과 뭐가 필요하죠? 자유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세 개의 값을 한 개 평면에 나타낼 수 있는 방식에서 하다 보니까 확률을 칼럼으로 준 거고요. 0.75, 90, 95, 975, 99, 99 6개를 그 다음에 칼럼 방식으로 간 것을 그러니까 행이죠. 행의 형태로 해서 한 것을 자유도로 그 다음에 그 나머지에 있는 것을 t값으로 이런 형태로 가는 방식으로 바꿨어요. 자, 그리고 0.05보다 작은 것이 없는 이유는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0.05보다 작은 것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이런 형태인데, 이게 뭐 T분포보다는 좀 더 복잡하긴 하지만 유사해요. 그래서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기동한 걸 그대로 가지고 한번 볼게요. 그럼 런 시키면 문제가 없죠. 그래서 폴더에 가보면 이처럼 T분포가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어요. T분포를 보면 이렇게 이제 우리 교재랑 똑같은 표를 양식을 만들었어요. 자유도가 1부터 시작해서 쭉 가고 인피니트 갈 때까지. 그래서 인피니트 가면 거의 정규 분포랑 같은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값은 확률값은 0.7599에서 6개를 이렇게 놔주고요. 0.05보다 작은 것이 없는 이유는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해서 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자, 일단 T분포도 봤고 카이스케 분포도 마찬가지예요. 카이스케 분포도 마찬가지인데 카이스케 분포는 0.05보다 작은 쪽의 확률을 몇 개 줍니다. 그 이유는 이 카이스케 분포는 대칭성인 분포가 아니기 때문에 대칭성의 성질 중에서 확률을 구한다든지 할 수 없으니까 이걸 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또 마찬가지 또 우리가 구동해서 결과를 보면 카이스케 분포표가 만들어진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시면 이런 정도. 그래서 0.5보다도 작은 형태의 3개 확률, 0.5보다 큰 확률 5개 정도 주고 자유도에 따른 형태대로 해서 이때 카이스케 값을 주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표를 구성을 하죠. 자, 그래서 카이스케 분포까지 봤고, 자, F분포는 자, 어떻게 되고 있냐면 자유도가 2개가 돼요. 분자 분모. 그 다음에 F값이 필요하죠. 확률값이 필요해요. 4개의 변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 화면에 줄 수가 없어요. 한 면에. 그래서 어떤 방식을 했냐면
층을 쌓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분자의 자유도 우리 교재에서 본 방식대로 좀 봤습니다. 분모의 자유도 좀 보고요. 그래서 1부터 10까지는 1까지, 12, 15 이렇게 리스팅을 준 겁니다. 그렇게 하고 뭐 apply 함수라는 아주 좋은 함수가 있는데 뭐 그런 걸 썼다 정도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나머지 df, qf죠. 분위수 함수를 이용해서 그 f 값을 갖다 구해서 그 결과 값을 이제 표로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결과도 보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자, 그런데 층을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뭐냐면 처음은 0.951 때부터 만들어요. 그 다음에 0.9751 때 만들고 991 때 만들고 9951 때. 그래서 우리 교재도 보면 4개의 면이 다르게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구조가 아파트 형태처럼 1층 구조, 2층 구조 똑같이 올라가죠. 수직으로. 그것처럼 층을 만들어서 우리가 표현하는 방식밖에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만들어 준 것이 이제 각각에 대해서 파일을 만들어서 여기서는 파일 자체를 다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번 여기 F분법에 대한 걸 다 한꺼번에 해서 구동해서 볼게요. 그러면 이 폴더에 보면 카이스케 분법까지 있었고 F분법 없는데 이걸 구동을 해보면 이제 뭐가 될 수 있냐면 자 봅시다. 그러면 F분법표가 95짜리, 975짜리, 995짜리, 995짜리 해서 4개가 나온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99, 0.95짜리를 보게 되면 이런 형태. 그래서 분자의 자유도, 분모의 자유도, 그 다음에 F값 형태의 확률은 0.9 이런 형태. 자, 그런데 0.95도 있고 99도 있고 975도 있고 999도 있는데 0.05보다 작은 확률이 없어요. 0.5보다. 비대칭 형태인데 그런데 이거는 분자하고 분모의 자유도를 바꾸게 되면서 알파 값이 1-알파 바뀌는 요 성질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그거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F분포표를 굳이 0.5나 작은 것의 확률을 또 표를 만들어주는 불필요한 일, 그걸 리던던트란 표현을 쓰는데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엑스테이블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이용하게 되면 지금 여기서처럼 엑스 패키지가 처음에 나왔던 요걸 엑스테이블이죠. 엑스테이블이라는 패키지를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처럼 HTML 방식이나 또 다른 데이터 여러 가지 형식들이 가능해요. 이런 것들로 해서 데이터를 이 콘솔 창이 아닌 다른 창으로 그러니까 파일로 꺼내는 거죠. 파일로 꺼내놨다는 얘기는 데이터가 돼 있다는 얘기고 언제든지 내가 불러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그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는 타입으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테이블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결과를 좀 봤어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뭐 이거를 다 기억하고 쓸 수 있을 거라고 있게끔 이렇게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단지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표들은 당연히 계산기에서 단순 계산된 거거든요. 그것들 갖다가 우리가 보기 좋게끔 하는 꾸미는 이런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한번 해보고 구동을 해서 여러분들 보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 약간의 수정을 통해서 또는 변형을 통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시도해 보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가 뭐가 필요하구나를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자주 하게 되면 기억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자주 또 기억하게서 쓰면 여러분께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형태의 접근을 하는 게 좋겠어요. 우리는 패키지 R을 갖다가 완성하고 하는데 목표가 있는 교과목이 아니에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론적인 형태들을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패키지, 도구가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정도까지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 필요하다면 그거를 여러분들 학습해서 또 공부해서 여러분 거를 만들면 되는 거죠. 하여튼 이 세상에는 도구가 충분히 많이 있다. 나를 도와줄 도구들이. 그렇게 인식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그 도구들 중에 어떤 거를 쓸 것이냐, 그건 여러분 마음이에요. 그런데 통계적 처리에 관련된 형태는 R 정도면 충분히 여러분한테 많은 도움을 줄 거다. 그리고 R은 단순한 통계적 계산뿐만 아니라 데이터 시각화 또는 AI 쪽이라든지 뉴럴 네트워크, 신경망 여러 가지 어떤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들을 할 수 있는 도구가 이렇게 오픈소스로 있으니까 그걸 사용해도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파이썬도 분명히 이와 같은 일을 다 같이 할 수 있어요. 근데 파이썬은 아주 광범위한 케이스고 R은 우리가 통계적 문제라든지 어떤 이런 특화된 형태 아주 간략하게
쓰는 직관적 개념으로 되어 있는 아주 편한, 물론 파이썬도 그렇게 하지만, 그래서 그런 통계적 도구가 있음을 인지하고 여러분들 쓸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껏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주제에서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